got the whole world in your pocket, but you just don't know. Everybody's smiling at you everywhere you go. It's like you've got that secret that everybody else wants to know. 별들에게 물어봐. Anywhere you are is just like home to you. From the beaches of Manila down to Kathmandu. Yeah, you've got that secret. 안녕하세요. 별들에게 물어봐의 MC 은채. MC 지윤입니다. 지윤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러게요. 근데 은채씨 뭐 감기 걸리셨어요? 아니 아직 감기가 걸린 건 아니고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감기 기운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환절기에 감기 걸리면 진짜 고생인데. 네. 오늘은 자기 전에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고 일찍 주무세요. 네, 그래야겠어요. 근데 갑자기 날씨가 너무 추워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지 자꾸 의욕이 떨어지는 거 있죠. 이럴 땐 여행 가는 게 최고인데. 여행 좋죠. 쌀쌀한 바람 부는 서울이 아니라 햇볕 쨍쨍한 따뜻한 나라로 떠나고 싶어요. 하지만 현실은 차가운 캠퍼스죠. 떠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담은 10cm의 아프리카 청춘이다. 듣고 올게요. Everybody wanna shine that bright. Everybody wanna say they can. Everybody wanna live your life. Everybody wanna talk like. 아프리카 나도 가고 싶으니까 코타키나발루 좋겠다 산토리니 근데 나는 뭐하고 있니 아마존의 눈물 슬프다 여행 가고 싶다 여행 가고 싶어 언제든 10cm의 아프리카 청춘이다 듣고 왔습니다. 여행 가고 싶다. 이 후렴구가 제 귀에 자꾸 맴도는데요. 네, 그러게요. 정말로 제 마음을 구구절절 잘 표현한 노래인 것 같습니다. 네, 지윤씨, 방학이 얼마 안 남았죠? 네, 드디어 방학이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네. 시험이 끝나고 훌훌 떠날 그때를 기대하며 이제는 힘을 내서 코너 소개해드려야겠죠? 네, 매주 다양한 아르바이트 사연들과 꿀팁을 들려주는 시간, 알바팁. 여러분들의 고민을 모두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매주 여러분들의 질문과 고민에 답을 내려주는 해결의 책, 사연 참여는 에브리타임 운영방송국 게시판 댓글과 쪽지, 그리고 페이스북 운영방송국 페이지 게시물에 댓글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의 길이는 짧든 길든 상관없으니까요. 부담 없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첫 번째 코너 알바팁부터 만나볼까요? 본격적으로 코너를 진행하기에 앞서 과연 오늘은 어떤 아르바이트가 알바팁에 선정됐을지 먼저 맞춰볼 수 있는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알바고개. 저번 주에는 전단지 알바였죠? 네, 따뜻한 사연이 많아서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알바일지 기대가 되네요. 네, 제가 오늘의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단어 3개를 차례대로 말해주면 지윤 씨가 그 단어들로 연상되는 것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바로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단어는 입입니다. 입이요? 네. 말을 많이 해야 하는 건가? 지윤 씨 실력이 좀 늘었나 봐요. 두 번째 단어 바로 갈게요. 네. 두 번째 단어는 정리입니다. 정리.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네, 지윤 씨 이래놓고 못 맞추면 엄청 민망한 거 알죠? 아, 바로 갈게요. 네. 바로 다음 단어는 책입니다.
아, 저 완전 알았어요. 아, 진짜 알아버렸어. 이거 서점 알바 맞죠? 땡! 지윤 씨, 어떻게 된 일이에요? 지금 틀렸잖아요. 오늘 정답은 바로 학원 알바입니다. 아, 진짜 아깝네요. 맞출 수 있었는데. 네, 간발의 차이로 틀렸네요. 이제 그만 아쉬워하고 얼른 학우분들 사연 들으러 가볼까요? 제가 한창 돈이 궁하던 차에 학원 강사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학원 알바는 시급이 높은 편이라서 망설이 없이 지원을 해서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 때 원장님이 여기는 시급으로 계산을 안 하고 한 달에 90만 원으로 계산해 준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숫자에 홀랑 넘어가고 만 것이죠. 뭐 수업은 그냥 그럭저럭 할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험 기간이 다가오자 야근은 그렇다 치고 주말까지 나가서 보충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도 돈 받고 하는 일이니까 힘들어도 참고 다 했는데 월급날 돈이 딱 90만 원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께 야근도 하고 주말에 나와서까지 일을 했는데 왜 돈은 90만 원 그대로냐고 따졌더니 오히려 원장님께서는 처음부터 90만 원만 받기로 했는데 왜 이제 와서 딴소리냐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더럽고 치사해서 그냥 그만뒀지만 원장님 돈은 일한 만큼 줘야 하는 거라고요. 진짜 너무하다. 그러게요. 일을 많이 했으면 그만큼 돈을 더 줘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쵸? 그걸 안 지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니까요. 아니 어떻게 대학생 알바비를 떼어먹을 생각을 하는 건지. 뭐 지윤 씨는 혹시 저런 일 없었어요? 저는 아직 저런 일이 없긴 한데 음, 이런 일이 만약에 생기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네. 일은 일대로 다 하고 고생은 다 하고 또 돈만 못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꼭 알바하기 전에 야근, 주말 근무와 같은 추가 수당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하기 전에 꼼꼼하게 살펴보는 거 잊지 마세요.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 조금의 위로라도 되시라고 말로 아메리카노 쿠폰 보내드릴게요. 저는 아는 분의 소개를 받아서 동네 집 근처 자그마한 학원 알바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학원이 작아서 그런지 1대1 과외식으로 초, 중, 고생을 다 담당해야 했습니다. 뭐 그거야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제가 그것을 알바 첫날 출근하고 나서야 알았다는 겁니다. 미리 말해주지 않은 원장님 때문에 수업을 들어가기 직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됐고 저는 초등학생 수준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에게 아주 큰 부담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고등학생 수업도 나름 괜찮았고 원장님이 까먹을 수도 있지 하고 넘겼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원장님한테 전화가 와서 제 전타임 담당자가 갑자기 빠지게 됐다고 오늘 한 타임만 일찍 나와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원장님의 너무 다급한 목소리에 저도 덩달아 홀레벌떡 준비하고 원래 시간보다 훨씬 일찍 나갔는데 갑자기 그 시간에 오는 학생이 못 오게 됐다고 하지 뭡니까. 그러고도 끝까지 사과 한마디 없던 원장님. 제가 아무리 알바로 근무하는 대학생 강사라고는 하지만 그런 식으로 대할 거면 그냥 대학생 구하지 마세요. 와, 생각보다 무례하게 대하는 원장님들이 너무 많은데요? 네, 그러게요. 아무리 대학생이고 알바라지만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도 잘 알려주지도 않는 건 너무한데?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까지 학원 알바는 무조건 다 꿀알바일 줄 알았는데 네.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네,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이거 시급 조금 높다고 덜컥할 편한 알바가 아니네요. 그래도 이런 일은 학원 알바에만 있는 경우가 아니니까 사장님이 무례하게 대한다면
피고 용인으로서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알바생이 되도록 합시다. 네, 맞아요. 물론 무례한 사장님들이 다 없어져야 하고요.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 기분 전환 하시라고 말로 아이스티 쿠폰 보내드릴게요. 알바 팁에 이어 슬슬 두 번째 코너를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두 번째 코너는 뭐죠, 지훈 씨? 네, 바로 해결의 책이죠. 학우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고민을 받아서 해결의 책의 조언을 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차마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애매한 고민이 있거나 나는 선택 장애가 있어서 하나를 고르질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말고 사연 보내주세요. 네, 그럼 지금 바로 해결의 책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요즘 제 고민은 거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듯한 제 소비 습관입니다. 과거 부모님께 용돈을 받을 때는 학식도 비싸서 덜덜 떨었는데요. 올 초에 제가 알바를 구해서 알바비를 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래 받던 용돈의 2배가량의 여유분이 생긴 셈이죠. 문제는 원래 제 계획대로라면 이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미래를 준비해야 하지만 사람이 여유가 생기면 돈도 여유롭게 쓴다고 받는 족족 모두 남김없이 다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정말 어떡하죠? 네, 돈이 들어오는 족족 빠져나가는 소비 습관 때문에 고민이신 학우분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네, 아마 이분은 버는 만큼 쓴다는 표현이 적당할 것 같은데 어때요, 지윤 씨는? 이분처럼 아예 저금은 안 하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조금씩은 하는 편인가요? 저는 네. 머릿속으로는 저금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저도 약간 이분하고 비슷해요. 네. 제가 알바 그만둔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네네. 알바비가 그래도 지난달까지 들어왔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지난달까지 진짜 물 쓰듯이 썼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막막해요. 네. 그럼 은채 씨는요? 저는 그 돈에 여유가 생기면 바로 적금 통장에 그냥 한 번에 몰아 넣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오. 그래서 네, 김생민의 영수증 그 프로그램 아시죠? 아, 네. 거기를 봤는데 김생민도 그런 습관이 뭐 나쁘진 않더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여유가 생길 때 바로 그냥 적금 통장에 돈을 넣어 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하고 완전 정반대 스타일의 소비 습관이시네요. 네. 사실 생각으로는 조금씩이라도 저축해야지 하는데 네. 막상 또 돈 쓸 일이 생기면 또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사연 보내주신 분은 어떤 곳에 돈을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옷 사는 데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계절 바뀔 때마다 사는 것만 해도 꽤 되죠. 맞아요. 근데 옷도 그렇지만 저는 요즘 또 제 아이들이 컴백하고 활동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아이들이요? 은채 씨가 좋아하는 혹시 그분들? 아, 네. 많은 분이 공감하실 텐데 가수든 배우든 뭘 깊이 좋아하게 되면 돈은 쓰게 돼 있어요. 맞아요. 제 주위만 봐도 소위 덕질이라고 하죠. 이 덕질만 하면 눈 깜짝하면 얼마씩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번 한 달 굉장히 힘드네요. 어쨌든 사연 주신 분도 저도 빨리 이런 습관을 고쳐야 할 텐데요. 그럼 얼른 해결의 책 펼쳐볼까요? 들어오는 족족 쓰는 제 소비 습관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제가 책을 펼쳐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제어할 수 없는 것을 제어하려 하지 말라.
이게 뭐죠? 이 책 인공지능이에요? 너무 허를 찔렀는데요? 아, 그니까요. 너무 딱 맞게 나왔는데. 사연 보내주신 분 습관 고치는 거 포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일단 아까 저희가 말한 옷이나 덕질처럼 네. 학우부대에도 분명 전체 지출액의 큰 부분을 차지하거나 굳이 소비하지 않아도 될 목록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한 달 동안 그 부분을 꼼꼼히 찾고 조금씩 줄여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노력해서 꼭 소비 패턴을 바꾸시길 바라면서 말로 아메리카노 쿠폰 보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제 곧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모쏠 21년 차입니다. 저는 여중, 여고, 여대 루트를 차고차고 밟고 올라왔는데요. 여초에 있으면 오히려 애인이 잘생긴다는 말이 있지만 그 법칙도 제게는 적용되지 않나 봅니다. 집에 남자라곤 아빠밖에 없고 그 외 친한 동창들 역시 모두 여자라 남성을 대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데요. 때문에 지금 공학에 다니는 친구들이 소개팅을 시켜준다고 해도 108번의 고민 끝에 결국 다른 사람에게 미루게 됩니다. 마음으로는 더 나이 들기 전에 연애 한 번이라도 해보고 싶은데 또 막상 그럴 기회가 오면 시원하게 걷어차는 저 어떡하죠? 애인을 사귀어보고 싶지만 막상 겁나서 새로운 만남을 시도하지 못하는 분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네, 읽는 내내 굉장히 안타까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좀 답답했는데요. 네. 은채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되게 공감이 많이 됐어요. 지윤 씨는요? 저는 사실 아까 말했듯이 좀 답답했어요. 네. 사람이든 뭐든 눈 딱 감고 부닥쳐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남자라고 별거 있겠습니까? 그냥 가볍게 소개팅 해보는 것도 진짜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연애 전문가처럼 말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니까요. 저처럼 낯도 많이 가리고 더군다나 사연 보내주신 분처럼 주위에 남자가 드물었다면 더더욱 힘들어요. 그래서 은채 씨도 네, 아니에요. 뭘 아니에요. 근데 은채 씨는 남동생 있지 않아요? 네. 제 생각에는 사연 보내주신 분도 그렇고 은채 씨도 그렇고 눈이 높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남자를 안 만나다 보면 연애에 대한 환상만 커져가지고 거기에 눈높이를 맞추다 보면 만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 눈 별로 안 높아요. 은채 씨 이상형이 어떻게 되는데요? 저요? 저 뉴이스트 김정현이요. 네. 그냥 바로 태결의 책 만나볼게요. 연애를 하고는 싶은데 막상 만나기에는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책 펼쳐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행동만이 결과를 만든다. 이야, 오늘 해결의 책 정말 기가 막힌데요.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렇게 명단만 뽑아내죠? 솔직히 저 지금 살짝 소름 돋았어요. 그쵸? 네. 저도 지금 살짝 소름 돋았는데 네네네. 사연 보내주신 분 물론 처음엔 좀 두렵기도 하겠죠. 하지만 해결의 책의 말처럼 먼저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 소개팅이고 미팅이고 가리지 말고 한번 도전해보세요. 네, 올 연말에는 나 홀로 집에 케빈과 함께하지 않길 바라면서 사연 보내주신 분께 차라찌의 버블티 쿠폰 보내드릴게요. Got the whole world in your pocket, but you just don't know. Everybody's smiling at you everywhere you go. It's like you've got that secret. 오늘도 하고 여러분의 재밌고 공감되는 사연들로 알찬 시간을 보낸 것 같은데요. 저희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사연 보내주세요. 재밌는 아르바이트 사연과 꿀팁을 알려주는 알바팁. 앓고 있던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주는 해결의 책. 사연 참여는 에브리타임 운영방송국 게시판 게시글에 댓글 달기와 쪽지 보내기. 페이스북 운영방송국의 페이지 게시물에 댓글과 메시지 보내기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Everybody wanna talk like you. Only wanna do the things you do. 'Cause they always gonna turn out right. Everybody wanna live your life.
별들에게 물어봐를 마칩니다. 이 시간 제작 박민선, 권혜리, 기술 권혜리, 진행의 이지윤, 정은채였습니다. So it never ends.